최근에 정말 강했던 리오프닝주들인데 오늘은 역시 시장이 밀리면서 힘을 내지 못했네요. 그래도 그중에서는 일부 종목들은 견조한 상승률을 켰죠. 잠시 뒤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신에 합병 모멘텀을 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과연 모멘텀 살아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길래 조금 더 지켜봐야 하나 했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세요? 전 지금도 좀 밸류가 좀 매력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7월 미국 의약품 처방 데이터가 좀 괜찮게 나왔는데 이 부분 대비 좀 실적이 좀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셀트리온이 보시면 작년 6월 말에 좀 주가가 크게 밀렸었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도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소한 그 윗선이 16만 5천 원 선까지는 빠르게 복구를 해줘야 된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펀더멘탈의 문제가 없었는데 단지 이제 PBM사 한 곳에서 등재가 좀 실패하면서 주가 하락을 겪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이제 옵토마렉스라는 PBM사에서 이제 휴미라의 미국 처방 비중이 한 21% 정도에 이것도 이제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던 상황이었는데 셀트리온은 한 급여 부분에서만 좀 제외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따져봤을 때는 로스가 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됐을 상황인데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빠졌었고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8월 1일 날 셀트리온이 소식을 좀 업데이트했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휴미라 시밀러가 PBM사 한 곳에 이제 공보험 시장에 등재되기 위해서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PBM사하고 협상 중이면서 이제 연내 미국 40% 정도를 커버하는 보험 시장에 등재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리베이트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BM 등재 소식이 좀 본격화되고 추가 PBM사의 소식도 들려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밸류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은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왔고 사실 그동안은 제약이나 헬스케어도 같이 또 잘 갔었잖아요. 네. 이 3사 중에서 매수를 굳이 또 해본다면은 탑픽을 꼽자면 어느 쪽을 좀 보시겠어요? 저는 그럼 셀트리온으로 그냥. 셀트리온 지주사로? 네네, 지주사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냥 그 합병 이슈 때문에 합병 이슈 관련해서 지주사가 훨씬 더 좀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주사로 결정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명확하게 나온다면은 셀트리온이 탑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장님은 노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바램은 더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안 빠지면 좋겠는데 일단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재료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실상을 따져 보면은 결국에는 그 내부 거래를 다 제거하고 실제 그 재고 평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아마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급락을 한 게 합병의 제약이 빠진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와서 먼저 빠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도 같이 빠져서 일제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오면서 더 빠진 것 같은데 지금 그 같은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암젠과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 암젠은 신고가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계속 쭉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같이 주가 빠졌다가 암젠은 좀 더 반등폭의 그 센 모습인데 밸류에이션이 암젠에 비해서 월등히 비쌉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 주가 자체가 이제 그 하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글로벌 이제 바이오 기업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좀 다소 비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다만 이제 그 합병 이슈가 주가를 하방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지금에서는 좀 버텨야 되는 그러니까 그 어떤 합병 재료로 봤을 때는 좀 버텨야 될 구간이긴 한데 매수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주봉이랑 큰 이평선을 보게 되면은 월봉도 지금 121개의 선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빠질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인데 내가 매수 관점에서는 굳이 얘를 매수해야 될 건가? 제가 간단하게 이게 암젠 차트거든요. 이게 암젠입니다. 같은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과 확연히 다르죠 모습이. 근데 이게 밸류가 더 싸단 말이죠. 살 거면 이걸 사야 되는 거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또 사뭇 나뉘어졌습니다. 이 셀트리온을 시장에서 밸류 판단을 어떻게 해줄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었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원무역, 부진한 업황 속에서도 호실적을 냈죠. 그러면서 리포트도 쏟아져 나왔는데 과연 내일은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가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하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매물이 나온 건 아닐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일단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OEM 쪽 매출이 좀 견조했고요. 자전거 쪽 스카 쪽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하락한 부분은 좀 많이 상쇄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둘 다 업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2분기가 영업무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제 FW 시즌 제품이 출하가 되는데 OEM 출하량이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했지만 그 감소폭이 좀 작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견조한 수주와 좀 수요가 있음을 좀 확인을 했고요. 네. 또 고객사인 롤러레몬 또한 이제 좀 꾸준하게 외형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요가 둔화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또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영업무역이 좋았던 적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이제 GDP 역성장 리스크가 좀 존재하긴 하지만 최근 생산계지 다변화와 함께 좀 마진 개선 그리고 리드타임 단축으로 인해서 고객사들에게 좀 큰 이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무역이 좀 2023년 매출 추정치가 이제 봤을 때 퍼가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계 OEM사들 평균 퍼가 한 15인 걸 생각을 한 밸류에이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낮게 잡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충분히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 밸류에이션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소매 심리 저하 이슈 등 이제 업황 전체가 좀 저점을 통과하고 반등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이고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호실적을 발표한 영원무역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예스 의견 일치됐다는 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매출도 회복하고 주가도 함께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분 의견도 나뉘어졌네요. 리오프닝은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아직 뭐 중국 경기가 부진하다는 부분에 중요점을 좀 두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단체 관광객 허용이 사실은 제가 좀 착각을 했었던 게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 덴저렀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 한한령 때 네. 사드 보복 때 이미 그게 금지가 됐던 것이고 예. 이번에 이제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일어나니까 하게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뭘 해제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 중국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비행기보다 일단 크루즈가 먼저 그 이제 크루즈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유입이 됐는데 대체로 지금 중국 그 제주도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대부분 장악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숙박들. 그러니까 실상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 수혜가 가기보다도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한테 수혜가 갈 거는 상당히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을 제가 이제 7월달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드림타를 가봤는데 확실히 여기는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답이 네. 없겠다는 생각이 확연히 든 게 네. 일단 시내랑 그 관광지랑 너무 일단 되게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예. 움직임이 있을 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는 확실히 그 중국인들한테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그 롯데가 이제 타워가 A, B가 이렇게 있으면은 B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많이 줬거든요. 네. 숙박을. 그래서 이제 연 5%의 이자를 주면서 그 임대 그 분양을 한 상태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호텔 사업만으로 절대로 흑자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지노가 크게 수익이 나야만 지금 그 흑자전이 가능하고 2021년 3분기 때도 3분기 흑자전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2년이 지금 네. 그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분기 흑자 기대감만 있으면 일단 올라가는 가는데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그래서 실제로 단체 관객들이 특히 중국의 이제 그 VIP 고객들 이런 그 정기 고객들이 들어와서 카지노에서 돈을 써야만 실제 크게 수익이 날 그 실적이 돌아설 거고요. 지금 그 롯데관광개발의 현재 문제가 차입금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6천억에 대한 그 차입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네. 지금 실제 차입이 완료가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3분기 실적 전환되는지는 실제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두 분이 일주일 전에 소개해 주신 종목 리뷰를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부장님이 삼양식품을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수익률이 무려 48%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에 무려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 컨셉보다 예.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한 2배 정도 나올 거로 봤는데 그 이상도 나와서 뭐 상한가 나왔고요. 앞에 이제 매물 뚫고서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실적이 잘 났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50% 가까운 수익 축하드리고요. 우리 PB님의 종목인 앞서 언급드렸던 한미반도체도 좋게 보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조금 더 지켜볼까요? 조금 더 봐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요일에 충분히 또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서 나란히 수익을 내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들어봤고요. 내일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두 분이 가져오신 시초가 공략주 보도록 하죠. SKC 그리고 에코프로 HN을 가져오셨습니다. 요즘에 또 HN을 많이 주목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 그 IR을 했는데 그 동사가 이제 신규 사업을 하는 그 양극재형 도가니 이제 그릇 같은 거죠. 양극재를 담는 그릇. 네. 그리고 이제 양극재 도펀트, 전액 첨가제 등의 이제 전자재료 신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요 양극재 도펀트입니다. 이게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첨가물인데 이게 이제 이걸 들어가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랑 그리고 이제 안정성을 올려줄 수 있는데 이게 에코프로 BM이 만드는 NCMX에 들어가는 첨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포스코 퓨첸 같은 경우에 NCMA 만들 때 요게 이제 지르코늄 같은 요런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그런 첨가제랑 비슷한데요. 그 지르코늄 같은 경우는 화재를 막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올려주는데 지금 삼성 SDI 쪽으로 에코프로 BM이 2분기 때 NCA, NCMX의 그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 되는데 3분기 때 30%로 2배 정도 올라갈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에코프로 HN이 이런 첨가제 사업을 통해서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나노 신세제처럼 이런 이제 첨가제 시장 쪽에서 밸류를 향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되는 회사라서 밸류에이션도 좀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펀트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에코프로 BM의 성장만큼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극재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것과 NCMX의 그 판매 비중이 이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 2배 이상 그 삼성 SDI 쪽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네. 요거 그 도펀트 사업과 도펀트 그 양극재 도펀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2배 같이 뛰겠죠. 그래서 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3년간 뭐 2,500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4년간은 투자를 더 합니다. 그 전체 한 7천억 정도까지 지금 투자를 해서 일부는 이제 차입을 금융권 차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증설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HN을 좀 조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21선 타고 가는데 21선 깼을 때 오히려 기회되지 않을까. 그래서 10만 원 이하에서 한번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제가 그전엔 밸류에이션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한 14만 원대 정도 나오는데 이게 그 인적 분할 상장할 때 당시가 이제 21만 원 정도가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잡고 중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목표가 20만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민기 PB님의 공략주도 보도록 할까요? SKC 너무나 안 움직였는데 네. 이제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주주분들이 굉장히 한숨 많이 쉬었던 종목인데요. 예, 맞아요. 일단 동박 관련주들이 흐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네. 중국발 공급 과잉 이슈가 있었는데 물론 당장 실적이 좋아지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구리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판가 연동이 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좀 수익성 기대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핵심 원재료를 구리를 선정하면서 이제 IRA 좀 세부 사항이 나오면은 동박 또한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SKC를 살펴보시면은 작년 기준 매출액 대비 한 22% 정도 가량이 한 동박 관련 매출인데 물론 이익단에서 좋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판관비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적자 구간에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1년 동안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박스권을 횡보 중에 있고 또 SKC는 이번에 좀 도요타의 JB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동박 공장도 설립한다고 밝혔고 넥실레스가 2025년에 북미 시장 동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에서 이제 동박이 IRA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서 주가가 약세였던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 네. 지금 북미 공장 설립과 함께 IRA 보조금 수혜가 맞물리면서 충분히 박스권 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한 13만 원 정도에 한 손절가 9만 원 정도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SKC 이제는 길고 긴 부침을 좀 끝내고 좀 잘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13만 원의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이 소개해 주신 공략주 내일 주가 흐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김민기 PB 그리고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